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국어 강사 지니쌤 나윤주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띠리링 알람을 울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무엇에 대한 알람이냐? 우리 여름방학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요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캐스트에서도 예고를 드렸었죠. 1학년, 2학년 친구들 얘기 모두 다 준비해봤습니다. 1학년은요. 이제 처음으로 맞이하는 여름방학이거든? 우왕좌왕하면 안 돼. 가성비 있게 써야 됩니다, 이 시간을.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2학년 친구들은 미래에서 날아온 메시지야, 얘들아. 미래에 나가 수능 준비 지금 제발 지금부터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너무 더워졌어요. 진짜 날씨가 어떻게 이렇게 종잡을 수가 없는지 몰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방학이 코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 방학을 잘 보내서 2학기를 조금 더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싶다는 우리 친구들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름방학이라는 이 시기를 정확하게 좀 정의 내리면서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름방학은요, 위기이자 기회예요. 위기라는 건 이 방학을 짧다고 그냥 얼레벌레 보내다가는 바로 위기가 느껴져. 그냥 피부로 느껴져. 근데 이제 기회라는 건 또 한편으로 이런 친구들보다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될 테니까 어떻게 하면 기회로 만들 수 있을지, 뭘 생각하면 좋을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고1 친구들인데요. 기초를 잘 다져서 우리 이번 여름방학 때 2학기에 도약을 좀 꿈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준비한 3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지난 걸 돌아보는 게 습관이 아직 안 들어있거든요. 근데 지금 해야 돼. 기말고사 끝난 친구들 끝났어? 끝났으면 지금 방학 들어가기 전에 1학기 돌아보는 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이 왔을 때 평화로우려면 여러분 제발 문법이랑 문학은 지금 해야 돼요. 이것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틈새를 채우는 전략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가성비 있게 우리가 이 사주를 보낼 수가 있는 건데요. 틈새를 채우는 건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정말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자세하게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1학기 돌아보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학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왜 굳이 이렇게 시작점을 맞춰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기말고사 끝났어. 그리고 방학하기 전까지 약간 시간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내신 학원들도 좀 휴강을 하고 여러분들 주말도 조금 여유가 있고 하잖아요. 이럴 때 요거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1학기 때 저하고 내신 수업 같이 했던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 수능 수업을 방학 때 하는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시험지 다 갖고 오라고 해. 그래서 피드백을 진행을 하거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하시면 좋겠냐면 2가지의 방점을 두세요. 내가 시험지에서 드러나는 나의 약점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약점은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시간이 부족했다. 그리고 헷갈리는 게 많았다. 뭐 2개 중에서 1개 골라서 맨날 틀렸다. 아니면은 아예 손도 못 대겠는 어떤 문법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요런 요소들 아주 다양할 텐데, 그거를 그냥 막 이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마. 그냥 막 써. 쓰고, 그거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방학을 잘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신은 2학기 때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2학기 때도 내신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분석하시면서 우리 2학기 내신의 도약을 위한 시기로 요렇게 삼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방학 시작해서 하시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혹은 내 상황에 맞춰서 선생님한테 좀 질문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질문 게시판에다가 비공개 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고민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2번째, 제발. 여러분 제발. 왜냐면 이게 2학기가 되잖아요? 진짜 불 보듯 뻔해. 이때 문법 기초 안 채워놓잖아? 그러면 2학기 돼서 공통국어 2에 나오는 문법 개념들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마 1학기 때 느끼셨겠지만 정말 기초적인 것들 있죠.
품사에 대한 거, 어미가 뭔지, 접사가 뭔지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채워져 있으면 2학기엔 더 힘들어. 1학기 때 공부했던 문법들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법 기초를 잘 쌓아두셔야 2학기의 성적, 그냥 내신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이니까 지금 이거 필요하다.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부터 필요한 문학력. 제가 요렇게 이제 좀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중학생 때 문학 공부 많이는 안 하잖아요. 근데 고1에 올라오셔서 어땠어요? 너무 버겁지 않았어? 그리고 막 고전시가, 갈래도 잘 모르겠는 거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2학기에는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문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문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교재 하나 사다가 그 작품들을 하나하나 보는 거야.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그냥 다다다다닥 이렇게 보는 건데 지금 우리 친구들에게 있어서 1학년이니까 체계를 좀 잘 잡아두셔야 문학 공부하는데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연결고리 진짜 문학이라는 선생님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에서는 갈래별로 정리하고 거기에 대표 작품 보고 그 작품들과 연결 지을 작품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나갈 수 있도록 짜놨거든요. 25강밖에 안 되니까 혹시라도 내가 고전시가 공부 좀 해놔야 되겠다는 친구들은 이런 강좌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문법이랑 문학은 수능까지 가는 국어 핵심 영역이에요. 물론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단기간에 내가 빡 힘을 쏟아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만한 게 없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빠작교재 강좌로 그 다음에 문학은 고전 시가로 좀 시작을 해보시면 방학 4주를 알차게 보내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제 강좌 안 듣더라도 여러분 꼭 문법이랑 문학은 문법 기초 그 다음에 고전 시가까지는 어느 정도 만들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겨울방학 때도 덜 힘들고 2학기 성적도 잘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는 틈새 채우기 전략인데요. 우리 공부 습관을 지금부터 잘 들여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 뭔가 이렇게 사람이 각 잡고 하려고 하면 잘 안 돼. 막 습카 가서 내가 오늘 순공 시간 9시간 만들겠다. 잘 안 돼요. 처음부터. 조금씩 쌓아가셔야 되는데 그런 틈새를 잘 채우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는 어제부터 15분 더 일찍 일어나야지. 오늘은 어젠 안 했지만 오늘 아침에 뭐 체조라든지 스트레칭이라도 조금 해봐야지. 이런 것부터 시작하셔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그냥 예전에는 수업 끝나면 딱 덮어버렸는데 여기에서 한 페이지 정도는 나 혼자서 더 봐야지? 이런 작은 습관들 있잖아요. 혹은 이제 이동 시간을 잘 써서 내가 그동안 뭔가 더 암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은 루틴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4주 동안 하면 여러분 3주 정도 있으면 습관이 된대요. 매일매일 했을 때. 그럼 4주 정도 하시면 정말 내 몸에 착붙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그냥 그런 느낌 정도로는 안 돼요. 플래너에 쓰셔서 가시화하세요. 그러면 뿌듯해지기도 하고 내가 오늘 이거 하나 못했네? 그럼 더 하려고 노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작은 것부터 쌓아간다는 마인드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할 만한 어떤 틈새 공부에 좋은 게 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던 마더텅 어휘 강좌 요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그냥 이동하면서 깔깔거리고 재밌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프리단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플래너 혼자 쓰기 힘든 친구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학년 친구들 기억하세요. 일단 첫 번째는 돌아보는 시간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2학기를 위해서 문법이랑 문학은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틈새 시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루틴 한 가지는 만들어두자. 요 얘기예요. 자, 2학년 선배들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학년 선배들은요. 세 가지. 뭐 돌아보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알잖아요. 1학년 때 해보셨으니까 내신 분석하고 이런 거는 아마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2학년 친구들은 정말 바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시기고 아마 지금 많은 친구들이 내가 2학기에도 내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때 가서 혹은 지금 결정이 났다면 그 방향으로 밀고 가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목표를 지금 세워놔야 된다. 3학년 돼서 그때 가서 상황 보고 하자 이런 거는 늦어요. 물론 그때 가서 해도 괜찮아. 근데 지금 이미 내가 마음을 좀 먹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목표를 지금 세워보자. 이것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독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이건 여러분들 습관과 관련된 거라서 제가 요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효율 높이기라고 썼는데요. 요건 무슨 얘기인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세우기입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우려면 점검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약간 좀 냉정하게 바라보게 되잖아요.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인지, 모의고사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셔서 지금 내 상황에 맞게 말고 내 상황보다 조금 더 올려서 한두 단계 정도는 올려서 목표를 세워보시고 그거에 맞게 노력의 방향을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마인드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고2가 아니라 1년 뒤에 고3의 나라면 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태해지기 쉽고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친구들보다 자꾸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항상 1년 뒤를 그리면서 가시고 내적 동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여러분. 장기 레이스다 보니까 수능이든 내신이든 여러분이 3년을 버텨야 되는 거잖아요. 3년을 나만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냥 누가 그렇게 하니까 저게 좋아 보이니까 이거는 조금 이 원동력이 딸리게 돼요. 나중에 가면. 그냥 내가 힘들면 놔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런 목표를 세웠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내 내면에서부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무언가를 하나 정도는 마음속에 품고 가시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따라서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까지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 나의 내적 동기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나를 위한 환경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거창한 건 아니고 내가 공부하는 책상에다가 포스트잇도 써보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학과 이거 포스트잇 같은 거로 붙여놓고 책상 앞에다가 그런 사진들도 뽑아놓고 뭐 요런 나만을 위한 나의 내적 동기를 계속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은 좀 플래너라든지 책상이라든지 환경적 요소로 이렇게 가시화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두 번째는 독서 얘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고2 학생들한테 독서 공부해본 적 있어? 라고 여러 번 물어보는데 안 해본 친구들 꽤나 많아요. 지금 이 시기까지도.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시작해야 돼. 미루시면 안 돼요. 고1 때 내신에 많이 시간을 쏟고 고2 올라오면서도 내가 뭔가 알게 모르게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 독서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독서는 어쨌든 나의 독해력을 올려야 되고 체화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이런 거야. 내가 문제 틀렸는데 이거를 수능장에서 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찢어지겠지? 근데 얼마나 다행이야. 아직 수능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 단계니까 많이 실수를 하세요. 실수를 하셔야 그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실수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하셨으면 좋겠고 시작부터 꼼수 없게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숙제로 독서 지문 풀고 하는데 막 답 베껴가지고 한다거나 혹은 오답 노트를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꼼꼼하게 안 하고 그냥 해설지 대충 읽어보고 뭐 이런 얘기였어? 나도 이해된다? 이러고 넘어간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분량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내가 이 지문과 이 문제와 이 선택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까지를 해보시면 좋겠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편식하면 안 돼요. 제가 저기다 그림 뭐 넣어놨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다 껴안고 있는 그 욕심쟁이 사진을 넣어놨잖아, 그림을. 과학기술, 인문, 철학, 경제, 사회, 뭐 다양한 영역들 다 골고루 공부하셔야 돼요. 내가 익숙한 것만 하면 그러면 이제 나중엔 불안해져. 뭐 실력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불안해. 나 과학기술 지문, 나 이거 경제 지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편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의식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 나갈 때 생각하고 있어야 돼. 내가 이 영역에서 이런 거 조금 잘 못했었는데 이거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거 너무 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좀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마지막, 효율을 높인다. 저는 앞에서도 한번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시간이 조금 더 걸려도 혹은 분량을 좀 적게 가져가도 나 혼자 고민하는 시간들 필요하다고.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비효율의 효율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효율적인 시간들을 많이 써야 나중에 효율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야.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을 간다거나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나쁜 방법을 선택하는 거는 그거는 비효율의 효율이 아니라 그냥 비효율이야. 그렇기 때문에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효율이라는 게 뭐야? 조금 투자해서 크게 효과를 내면 그게 효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라는 문장을 마음속에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수업을 듣고 뭐 인강 수업을 들었어. 근데 항상 한 강 더 들으면 좋을 텐데 한 강 더 들어야 여기서 이 어떤 파트가 끝나는데 오늘 많이 들었어 하면서 내려놓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잘 모르겠는 개념이고 살짝 탁 걸리는 문장이 있었는데 뭐 대충 이런 얘기겠지 하고 넘어가. 한 번만 더 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작게 내가 조금만 더 투자하는 것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엄청 크게 돌아올 거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수능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2학년이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모의고사 성적 정도? 학원에서 문제 푸는 거, 채점하는 거 정도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방학 때 수능 공부를 잘 해놓으셔야 내신 대비도 잘 돼요. 반대로 내신을 대비하실 때도 문학이나 언매나 물론 내신 독서는 좀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그 공통된 요소가 있는 것들은 수능이든 내신이든 내가 이걸 하는 게 두 개 다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지치기 쉽기 때문에 수능 공부를 통해서 내가 독해력을 올리고 이해력을 올리는 게 나중에 내신에도 도움이 된다. 내신 공부하시면서도 내가 문학 작품 많이 보는 게 이런 작품들도 있었구나. 교과서에 특이한 작품들 나오는 것도 그럼 이런 게 왜 나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능에 나올 수도 있지 않나? 라는 마음으로 보시는 게 좋다는 거죠. 어쨌든 겹치는 영역들이 많아요. 수능이랑 내신이랑 뭐 과목이 아예 다른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과목이니까. 그리고 생활 습관 진짜 살짝만 고치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고민인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진짜 많이 보는데 나는 이제 이걸로 일도 많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잖아요. 내가 이거를 처음부터 나쁜 의도로 이걸 보려고 한 건 아니야. 뭐 공부하려고 켰는데 뭐 재밌는 게 있고 막 이러니까 자꾸 그렇게 되는데 어플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잠글 수 있고 그런 거 뭐 보고 싶으면 캐스트로 오든지 이렇게 좀 생활 습관들을 조금씩 바꿔가자. 그리고 방학 때 늦게 자면 안 됩니다. 늦게 자지 않도록 그것도 살짝만 줄여보자 라는 말씀. 그래서 똑똑하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는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4주 가성비 넘치게 잘 쓰고 미래의 나에게 당당하게 그래 내가 그때 너의 이야기를 잘 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여름방학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게 좀 어려운 친구들은 언제든 선생님 질문 게시판 우리 상담글 많이 올라오니까 언제든지 찾아오셨으면 좋겠고 저하고 또 여름방학 때는 진이던 썸머스쿨 1기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요것도 기대 많이 하시면서 제 새 소식과 질문 게시판 캐스트 눈여겨서 보고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프리단 4기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4주차.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